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는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기를 당한 순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인데요. 수시로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고 그를 찾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때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진즉 잠적해버려 찾을 수가 없고 사기당한 돈은 이미 다 써버렸거나 꼭꼭 숨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기당한 이후에 사기꾼을 찾는 것은 너무 늦는데요. 그렇다면 사기를 당하는 순간에 사기꾼을 잡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이때 사기꾼을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 행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사기꾼을 잡아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기를 치는 순간은 너무 짧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사기를 친 이후에는 사기꾼이 잠적해버려 너무 늦다면 결국 우리가 사기꾼을 찾아낼 수 있는 시점은 사기꾼이 사기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기꾼을 찾아내는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바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기꾼은 보통 3개월에서 3년 정도 시간을 들여 사기를 준비하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죠. 반면에 어려움도 있는데요. 아직 사기를 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정말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100%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 사기꾼이라는 심증만 있고 아직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사기꾼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기꾼을 찾아내는 방법은 우선 자기 주변에서 사기꾼일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추려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진짜 사기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져서 자신이 믿을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최근이란 상대를 알게 된 지 3개월에서 3년 정도 시간을 말하는데요. 사기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한 계기로 가까워진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상대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사기꾼은 결국 돈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얻어내기 때문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들을 막상 떠올려 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점까지는 좋은 사람과 사기꾼이 거의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내 주변에서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보았는데요. 그 다음 과정은 이 중에서 진짜 사기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사기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점을 힌트 삼아 사기꾼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사기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의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상대가 혹할 만한 돈벌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아주 높은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는 정보를 은근슬쩍 흘리는 것이죠. 대개 10% 이상, 심지어는 3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정도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최고 펀드 매니저들도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기꾼들은 아주 쉬운 일인 것처럼 슬쩍 말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을 꼬드기는 몇 가지 상투적인 수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투자라고 먼저 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고수익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기꾼은 대화 중에 자신은 이렇게 떼돈을 벌고 있다고 넌저시 알려주기만 하는데요. 이때 상대가 관심을 보인다면 그때서야 선심 쓰는 척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법은
사기꾼이 고수익 투자처를 말할 때는 언제나 당신에게만 알려준다는 식으로 비밀을 지키게 합니다. 사기꾼의 제안이라는 것이 너무 뻔한 거짓말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들통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셋째 수법은 어느 순간 사기꾼은 갑자기 시간이 없으니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고 재촉을 하는 것이죠. 그 순간까지 망설였던 사람들도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허겁지겁 자기 돈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사기수법이라는 것들은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고단수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사기꾼일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고 사기꾼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사기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기를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타인을 의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언행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그냥 좋게 보고 넘어가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자신이 진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기꾼은 선한 얼굴을 가졌고 정의로운 말을 하지만 그들은 악마와 다를 바 없으며 그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를 조심하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를 조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차들을 조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기꾼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꾼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동영상이 사기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 메커니즘의 황성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